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병 이야기입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와 관련 있는 병이라고 실감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딱히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골다공증이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0을 간 넘기신 여성분인데요.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내셨고 허리가 예전보다 조금 굽었나 싶긴 하셨지만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어느 날 집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 쪽으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병원에서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재활을 하셨는데 회복이 쉽지 않으셨어요.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 빠지고 이전처럼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이분의 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넘어지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통계가 달리 말합니다. 국제골다공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 남성의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합니다. 국내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5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매우 높으며 특히 70대 이상 여성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골다공증 골절 중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2014년 국제골다공증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 수술과 장기 침상 안정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혈전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뼈 안에서는 늘 2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래된 뼈 조직을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작용과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조골세포의 작용입니다.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뼈는 건강한 밀도와 강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특정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뼈를 분해하는 속도가 새로 만드는 속도를 앞지르면 뼈 안에 구멍이 늘어나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스펀지처럼 성기고 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뼈 밀도가 낮아지면 일상적인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재채기를 하거나 가볍게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뼈의 밀도는 평생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 뼈 밀도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고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대 골밀도, 즉 최대 골량이 얼마나 높은지가 나중에 골다공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통장에 젊을 때 얼마나 많이 저축해 두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젊을 때 쌓아놓은 골량이 노년의 뼈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여성, 특히 폐경 이후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뼈 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폐경 후 첫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골밀도가 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남성도 60대 이후부터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고 뼈를 만드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장기간 부족하면 뼈를 만드는 원료 자체가 모자라게 됩니다. 2005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뼈는 기계적인 자극, 즉 체중이 실리거나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자극을 받아야 밀도를 유지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뼈의 자극이 줄어들고 뼈를 만드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여 골밀도 감소를 앞당깁니다.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2012년 국제골다공증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체중과 적은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너무 낮으면 뼈에 가해지는 하중 자극이 부족해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근육량이 적으면 낙상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상당수가 낙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육 건강은 뼈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폐경 후 몇 년이 지났고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골감소증이라는 결과를 받으셨대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2년 뒤 다시 검진을 받으셨을 때는 골다공증으로 진행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다고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진행하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본인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줄여서 덱사라고 부르는 검사가 표준적으로 사용됩니다. 방사선 노출이 매우 적고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결과는 T 점수로 표시되는데 영하 1.0 이상이면 정상, 영하 1.0에서 영하 2.5 사이이면 골감소증, 영하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분류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에게 골밀도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폐경 이후 여성이나 주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에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내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골밀도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신다면 꼭 챙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칼슘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된 구성 물질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성인 기준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을 700에서 800mg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더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와 유제품, 두부,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뱅어포, 칼슘이 강화된 두유, 그리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우유 한 컵, 즉 200ml에는 약 200에서 22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루 2잔의 우유와 함께 멸치나 두부를 곁들이는 식사를 하시면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칼슘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의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피부가 햇빛, 특히 자외선 B 노출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팔이나 다리를 드러내고 야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내 생활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늘 바르거나 피부 노출이 적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2011년 미국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자,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 피부 색소가 짙은 경우는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뼈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지면에 발을 딛고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을 말해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뼈에 적절한 기계적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자극을 통해 뼈를 자극하고 동시에 근육량을 늘려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09년 미국 스포츠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체중 부하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척추와 고관절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유지됐습니다. 반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심폐 건강과 근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물이나 기구에 지지되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자극이 적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낙상 예방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예방의 핵심 중 하나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서는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고 어두운 곳에서의 이동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도 낙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일찍 폐경이 오셔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평소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칼슘 섭취가 많지 않았고 사무직이라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셨어요.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골감소증 단계였고 이분은 그때부터 점심 식사 후 건물 밖으로 나가 15분씩 걷기 시작하셨대요. 두부를 자주 드시고 뱅어포를 간식처럼 챙겨 드셨고 퇴근 후에는 가벼운 스쿼트 동작을 10개씩 시작하셨대요. 1년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소폭 나아졌고 무엇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내 뼈를 내가 챙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이미 진행됐다고 해서 손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의 원료이기도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2017년 국제 골다공증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인의 골밀도 유지와 골절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적당량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도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즉,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짜게 드시면 그만큼 뼈로 가는 칼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와 함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뼈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하루에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다소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커피를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식사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0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남자도 골다공증이 오냐고 여자병 아니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평생 힘쓰는 일을 하셨고 허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달라지셨어요. 매일 오후 햇볕이 좋을 때 동네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매 끼니 두부나 멸치를 꼭 챙겨 드셨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피워오셨던 담배도 그때 끊으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뼈 얘기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 몸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병이 아닙니다. 남성도, 특히 고령의 남성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빠지는 방향으로도 좋아지는 방향으로도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오늘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로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폐경 이후 여성, 고령,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신체 활동 부족, 흡연, 과음, 저체중, 적은 근육량입니다. 골밀도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기준 T점수 영하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해당 연령대의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을 위한 영양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핵심입니다. 우유,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짙은 녹색 채소를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하루 15분 이상 야외 활동으로 비타민 D 합성을 도우세요. 단백질도 함께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트륨과 카페인 과다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뼈 건강과 낙상 예방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가정 내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설치 같은 환경 개선도 골절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려요. 오늘 점심 식사 후 10분만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 또는 뱅어포 한 봉지를 올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면 10년 후에 뼈가 달라집니다. 골다공증은 참고 사는 병이 아닙니다. 알고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골다공증 위험 연령대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것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